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호흡이 참으로 좋은 것인데 어떤 인위적으로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산소를 기를 만들어서 코로 불어넣고 하는 게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연호흡을 하면서 살도록 인체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연호흡으로, 즉 수면, 잠자면서 하는 자연호흡 가지고는 산소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다 부족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질병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산소가 잠자는 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이 숨이 끓여 죽을 만큼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잠자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잠을 자는 것이 인체에 더 세포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다. 생명이 위험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무호흡에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도구, 기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 그럼 무호흡이, 수면 무호흡이 왜 오는 것이며 수면하는 동안 왜 산소가 부족한가? 요거를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호흡을 배우는 수행자예요. 깨뚫어 알아야 돼. 왜 수면 무호흡이 오는 것이며 수면 도중에 왜 산소가 부족한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요거 정말 사색 잘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누가 빨리 병을 좀 하나 찾아준다, 병. 자, 보자고. 여러분, 내면 듣고. 잠잘 때의 호흡의 원리와 그냥 의식이 있을 때 호흡의 원리가 다르나요? 쪽쪽 나를 따라옵니다. 의식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는 호흡의 원리, 또는 의식을 다 놓고 잠잘 때 하는 호흡의 원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러면 그 원리는 잠잘 때나 의식이 있을 때나 호흡의 원리는 뭡니까? 이 공기의 압력.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은 빨리 이걸 알아야 돼. 뭘부터 알아야 되냐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중력권에, 지구의 중력권에 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서 놓으면 안 돼요. 압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압력이 있다고 빨리 그것을 알아차려야 그 압력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는 거니까. 자, 요 병 속에 지금 압력이 얼마가 있죠? 요 안 속에. 이 병 안에 압력이 얼마나 있죠? 그래. 수원주로 760mm Hg. 자, 그러면 이 압력을 갖다가 빼볼 거예요. 이렇게 다 뺐을 때 이 안에 압력은 어떻게 되죠? 다 뺐어. 그럼 여기는 이걸 우리는 진공 상태다 합니다. 이 중력권을 벗어나면 이렇게 진공 상태가 돼요. 압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중력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대기권의 압력, 그럼 지금 이 속에는 대기권하고 차단됐다, 이 말이에요. 760을 다 빼내버리고 진공을 만들어버렸으니까 바깥의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는 차이가 나죠, 이제. 이거를 차단을 막아버리면 어찌 돼요?
이 안에 그대로 차단된 채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내가 왜 보여주느냐면 인간들은 여기 바깥에 압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 무지 중에 무지야. 한 번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들을 키울 때, 야, 압력이 있다 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가서야 조금 뭐 압력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한번 지나가서 알을 뿐, 늘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거 압력권에서 우리가 압력을 받으면서 산다는 조차 생각을 못 해. 압력이 있으면 압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아요. 그렇다면 이 압력은 의식이 있을 때나 의식을 놓고 숙면에 들 때나 압력은 어떻다? 존재한다. 그러면 같이 압력권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와 잠잘 때는 무엇이 다르길래 잠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했을까? 요거 답을 찾으면 잠잘 때 왜 수면 무호흡이 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의 압력이나 잠잘 때의 압력이나 늘 우주는 이 지구는 760mm의 시절에는 압력을 누르고 있다. 그게 방 안이든 방 밖이든 늘상 그 압력이 몸을 누르고 있다. 늘상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화되다 보니 습이 되다 보니 그것을 못 느꼈을 뿐 압력은 존재한다. 이것을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려요. 수행자 여러분들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압력은 같다. 그런데 왜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무호흡이 아니었는데 잠잘 때, 수면 때 왜 무호흡 상태가 일어나느냐? 산소 부족 상태가 벌어지느냐?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압력의 변화가 있었을까? 압력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몸의 변화가 있었을까? 답은 이제 찾아 들어가 봅니다. 압력에는 변화가 없던 거지. 그 몸에 변화가 있는 거지. 그 몸은 어디에 변화가 있었을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 자, 잠잘 때 이 공간에 산소 프로테지가 밤에는 떨어지나요? 낮에 산소 포화도하고 저녁에 밤에 잠잘 때 숙면 때 산소 포화도가 같죠? 그럼 산소 포화도도 같고 압력도 같다. 그러면 뭔가 밤에 잠잘 때 뭔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요거 찾으면 도구 이거 다 물론 안 죽으려고 도구 만들어낸 건 좋은데 근본 원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임시방편이지. 과학이 찾아낸 그나마 과학자들도 다행이다. 안 죽으려고 찾아낸 건 맞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해결은 아니다. 보자. 자, 이거 바깥 압력은 760이 들어갔다 나가, 760이 들어오게 하려면 짰다가 놓으면 들어오고, 또 안에 있는 거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이거 계속, 압력이 없으면 이거 못 하잖아. 밤이든 낮이든 압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어. 근데, 요 콧구멍을 잘 보세요. 낮에 숨 쉴 때 콧구멍 통로하고, 밤에 숨 쉴 때, 잠잘 때 콧구멍 통로가 유입하는 공기의 양이 다르면 어찌 될까? 압력은 산소 포화,
포화도나 압력은 똑같은데, 의식이 있을 때나 잘 때나. 근데 콧구멍이, 잠잘 때 콧구멍이 뭔가 좁아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반쯤 막아볼까? 결국 문제는 산소 포화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압력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 사람의 몸에 그런 일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는 거예요. 몸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 첫째 원인은 콧구멍이 기도가 눌림을 당해서 목을 이렇게 자세를 잘못 잡아서 목의 꺾임에 따라 들어오는 통로가 좁아졌을 수 있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몸을 땅에 눕히면서 이 창자를 어느 쪽에 두고 자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누웠느냐 왼쪽으로 누웠느냐에 따라서 이 들어오는 여기 복부의 압력과 흉부의 압력이 달라질 수 있다. 어차피 숨은 압력 차이로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흉부를 많이 비웠다가 놓으면 많이 들어오지만 흉부나 복부를 살짝 눌렀다가 찔 정도 된다면 산소 양은 적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몸뚱어리를, 창자를 어느 쪽에 어떻게 두고 자느냐에 따라서 압력이 변화가 생기겠지. 몸통의 압력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장기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횡격막 위쪽으로 딱 붙어서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잤느냐, 아니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폐가 클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잤느냐, 횡격막 바로 밑에 장기를 두고 잤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압이 딱 차면 콧구멍이, 압에 의해서 콧구멍이 좁아질 수도 있어, 입구가. 자, 이렇게 해서 산소가 적게 들어오는 것이지, 바깥에 압력이 변화가 있어서 산소가 적게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 그렇다면, 뭘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콧구멍부터 점검을 해야 돼.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져 있느냐, 아니냐. 이걸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기도를 찾아야 돼. 공기가 들어오는 라인을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했더니, 유독 몸을 대고, 머리를 대고 누웠더니, 옆으로 이렇게 누웠더니, 이 기도가 좁아졌다. 이러면, 이 좁아진 기도 때문에 산소 부족증이 걸린 거야. 또는, 기도는 다 넓어져 있는데, 수면 중에 산소가 적게 들어왔다. 이러면, 이 복부에 압력이 문제가 생긴 거야. 장기의 압력. 이 장기의 압력이, 복부의 압력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한다고. 밥을 많이 먹으면 압이 꽉 차고, 가스 차고, 창자를 좀 비우면 압력이 낮아지고, 또는 스트레스 받아서 긴장을 하면, 긴장을 바짝 하면 얘가 벌렸다 오므렸다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산소 양이, 유입된 양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딱 경직되니까 이걸 벌렸다 오므렸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안 받을 때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했는데 스트레스를 딱 받으니까 쪼그라들었다. 경직됐다. 그럼 들어오는 산소 양이 부족한 거야.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 전 세포한테 공급해주는 산소 양이 적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세포들한테, 전체적인 세포한테 악영향을 미친다. 자, 이제 수면 무호흡. 공기는 이상이 없었다. 압력도 이상이 없었다. 공기적인 산소 포화도는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공이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 이 몸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장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산소 그나마 부족하지 않고 있다가 잘라고 누웠더니 장기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장기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은 복부의 몸뚱아리 압력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압력이 바뀌니까 이 또 압력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자느냐 이완된 상태에서 자느냐에 따라서 얘가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이 즉 부드러워지면 공기 산소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경직된 상태라면 산소는 적게 들어왔을 것이야. 하여 수면 중 무호흡은 결국 외부에 있는 조건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그 사람의 몸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1차적으로 코, 기도 또 목 넘어가라는 이 기도 식도 쪽 주변 이 코골이 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 안에 성대 같은 게 있잖아요. 기도로 넘어가고 입으로 연결되는 부위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세포들이 병들어서 축 늘어져 있다가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산소 적게 들어오니까 더 마시려고 숨을 크게 쉬다 보니 빨아당기다 보니 소리가 달 나니 그게 코골이 되는. 자, 결국 수면 중 무호흡 상태에서 오는 원인이 기도에 있었다. 들어오는 통로에 있었다. 여기서 못 찾으면 제2단계는 복부에 있었다. 복부의 압력과 흉부의 압력 때문에 수면 무호흡 증세가 생긴다. 이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은 수면 무호흡이 왜 오는지 다 알아요. 그 원인을 아니까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근데 수행자는, 이런 수행자는 이거 봐라, 압력까지 다 본인 벌써 알잖아. 응? 이걸 알아서 어떤 상황에 와도 절대 이 지구는 압력이 떨어지거나 산소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벌써 수억 년을 내려오는데 이런 조건으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인간은 생명체들은 진화를 한다고. 만약 이 우주의 산소 포화도가 15%로 떨어진다 하면 어찌 될까요? 좀 이제 무호흡이 된 설명은 대충 됐지. 네. 이 지구촌에 산소 포화도가 20.98%가 아니라 15%로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인류가 멸망하나? 모든 생명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살려고 인체가 진화를 하겠지. 어디에 맞춰서? 그 산소 포화도에 맞춰서. 인간이 우주를 바꿀 수 없잖아. 그 무슨 재주로 우주를 바꿔. 그러니까 우주가 조건 지어준 대로 인간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그걸 진화라고 하는 거야. 모든 생명체는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하는 거야. 또 우주의 압력이 바뀌면 어찌 돼요? 지구에 760mHg 1013 헥토파스칼가 딱 떨어져서 500 헥토파스칼 되면 어떻게 해요? 760mm가 300mmHg가 되면 이건 어찌 되죠? 다 죽어야 되나? 근데 갑자기 그 압력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죽지? 어떤 사람이? 지금 80억 인구 중에 1013 헥토파스칼 760mmHg의 수온저 압력권에 살고 있는 전 인류가 갑자기 그 반으로, 압력이 반으로 딱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당연히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산소를 빨아당길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부드러운 사람은 오래 살겠지만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760ml 때는 겨우 고나마 그 속에 들어있는 산소 불합까지 살았지만 반으로 줄어들면 죽어버리면 얘는 어찌 살아? 한번 760이 돼야 그 산소 포도가 들어와야 분압이 들어와야 전 100조나 되는 세포한테 먹여 살리는데 그게 반으로 딱 줄어들면 산소가 반으로 도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세포 반은 죽어가야지 당연히. 뭘 양식이 딱 한정됐는데 어쩔 거야? 세포가 안 죽나? 그러니까 경직된 사람이 일찍 죽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죽기 싫어서 지금 여러분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없어 여러분이 돌을 턴다고 해서 이 분압이 산소 이제 중력이 대기권의 압력이 높아질 리는 없겠지. 내가 깨달아 보니 뭐 그래도 깨닫기 전에 760이나 깨닫고 나니 지금 760이나 같더라. 근데 달라진 게 뭘까? 몸을 다 열기 전에 산소 들어오는 양보다 몸을 다 열고 나니까 산소 들어오는 양이 아주 넘치더라. 왜? 760일 때는 몸이 굳어가지고 빨아당기는 산소 양이 겨우 생명 유지만 했는데 그래서 100조 가까이 되는 이 세포들이 적은 산소 양 가지고 서로 안 죽으려고 겨우 기능을 막 잃어가고 있는 중에 몸을 딱 열어주니까 산소 양이 풍족해 들어오니까 그동안 기능을 잃어가던 세포들이 기능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부활하더라. 예수가 부활하듯 세포가 부활하더라.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 2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지나고 보니 22년 전에도 대기권의 산소는 20.98이었고 그때 압력도 760이었고 지금 22년이 흐른 오늘날도 보니까 산소 포도는 늘 변함없이 20.98%였고 압력도 변함이 없더라. 변함이 있다면 나의 몸이더라. 한 번 호흡을 할 때마다 빨아당기는 산소 양이 22년 전에는 약 400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그 배가 넘는 800을 빨아당기더라. 그러니까 세포가 산소가 부족해서 병들어가고 기능 일은 없도록 다 회복시켜 놓고 나니 그동안 산소 부족해서 기능이 상실되던 것들이 다 살아나더라. 어때? 이게 인간이 우주와 맞물려서 살아가는 과학적인 원리야. 깨달으면 이렇게 과학으로 다 연계시켜 주는데. 그 신문 나와 있는 그 수면 무호흡증. 맞아. 지금 인류가 날이 갈수록 이것 때문에 시달려요. 많은 사람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결국 산소잖아. 결국 산소로 인간들이 죽어간다고. 이 수행하는 여러분들도 이 몸이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호흡 안 될 때가 와요. 몸을 릴렉스 시켜가는 과정에서도 수행 좀 됐다 싶은데 어느 날 자다가 호흡 안 될 때가 와. 체험합니다. 몸이 이해 안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몸이 이해 안 됐는데 왜 수면 무호흡증이 올까? 이게 단단히 돌처럼 나무처럼 굳어있던 것이 탁 이해 안 되면, 한번 이해 안 되면 그대로 딱 벌리진 상태로 있을 것 같지만, 얘는
가끔마다 한 번씩 위치가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관리를 못하면 또 좋아버려요. 요요 현상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중력을 받는 거나, 중력을 받고, 이완된 상태에서도 중력을 받아요. 끊임없이 바깥에서 이쪽을 향해 밀려온다고. 중력을. 찌그러진다, 이 말이야. 끝없이 얘는 나를 찌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어, 지금 이 우주는. 근데 미운 놈만 더 찌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광영이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더 찌그러들어라 하고, 이 중력이, 압력이 확 찌그러뜨리게 하는 게 아니고, 공이 똑같아, 80억 인구한테. 공이 이렇게 압력을 주잖아. 그러면 이거를 안 찌그러뜨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인간이, 이 생명체의 진화는 그렇게 진화되어 간 것이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진화되어 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 갈비뼈 같은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생성된 거야. 이거를 인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구나, 인체가 살아가는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 아는 거. 자기의 몸에 의식이 만드는 의식과 몸을 다 아는 거, 꿰뚫어 다 아는 거. 인간의 진화되어 온 과정들을 다 꿰뚫어 아는 거. 우주를 통째로 다 아는 거. 우주를 다 안다는 거. 제가 뭐, 은하수, 삼천, 대천, 세계, 별나라, 이 별나라, 저 별나라, 저기 뭐 했더라. 이거 아는 게 얘기 아니요. 이 우주와 인간이 어떤 연관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다 꿰뚫어 아는 거. 이거, 걸러서 알 이유는 없어. 난 걸러서 이런 걸 아는 거 아니야. 전부 내 몸을 사색하면서 터져버린 거지. 터져버리니까 인간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저절로 밝게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떤 각도에서 물어봐도 적각 답이 다 나간다. 그게 무엇이다? 이게 일체 종지.